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생동차를 목표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될 것 같아서 생동차가 결과적으로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도 1차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돼가지고 공차로 한번 해보자 해서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이력은 없는 거고요? 16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강의 정도만 한 번 듣고 시험은 한 번도 쳐본 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26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좀 늦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입할 때 난 무조건 생동차로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가 행정학과다 보니까 일단 학교 수업에서 행정법이나 이런 경제학 위주의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일단 1차에서 경제학, 2차에서 행정법에 되게 좀 비교적 다른 수험생분들에 비해서 좀 친숙했고 고시 관련 공부도 조금 이제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논술 시험으로 대학 들어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논술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공부는 혼자 했었던 거죠? 저는 보통 혼자 했습니다. 혼자? 개별 스터디도 없이 몇 명 정도만 같이 그냥 공유하고 그 정도로만 했었습니다. 여기도? 네, 저도 혼자 공부했고, 근데 독서실에서 아무래도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기도 이런 게 되게 수월하고,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 그냥 알게 된 분들한테 모르는 거 같이 물어보는 그냥 그 정도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스케줄 좀 말씀해 줄래요? 저는 이제 하우패스 1, 2차 종합반을 수강해가지고 2월쯤에는 이제 기초 강의, 감감법이랑 시리법 기초 강의를 듣고 3월에 2차를 기본 강의를 먼저 들었고 그 유예를 대상으로 하는 그 기본 강의를 동차한데도 불구하고 들었고요. 7, 8월에 연기랑 연기 독종을 들었고 9월부터 회계랑 경제를 먼저 들었습니다. 2차를 같이 하면서 11월부터는 2차를 아예 놓고 1차만 계속 했고요. 3월에 코로나 터지고 이제 3기 스터디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1차 시험 합격하고 막판 3개월을 빡세게 2차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의 커리큘럼이 진짜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스터디 하기 전에 독종 때도 주어진 시간 있잖아요. 이때 아니면 이걸 다시 볼 시간이 없다. 이 마음으로 최대한 다 해서 그 주 스터디에 되게 연계가 잘 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일주일 공부한 것만으로 무조건 이 시험을 잘 봐보겠다. 이렇게 해서 항상 쭉 열심히 해서 아마 3기 때는 1차 공부 때문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4기 파이널까지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김승현 선생님 평가사님께 상담을 한번 받았는데 1차랑 2차랑 병행을 하되 2차를 위주로 하고 1차는 이제 밤이나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강의라도 듣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한 6, 7월 때부터는 밤에만 1차를 공부해서 점차 비중을 쭉 늘려갔어요. 2달 전까지는 2차를 무조건 가져가고 2달 동안만 1차에 올인했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는 경제학이 좀 쉬웠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행히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시험이 연기되는 바람에 2차에서 제가 못 들은 기본 강의 뭐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풀이, 기출풀이를 그때 솔직히 처음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1차 붙고 2차에 올인해서 네, 시험을 봤습니다. 1차만 한 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다 5개월 정도는 1차만? 1차만 했고요. 저는 1차만 한 거는 2달 정도. 그 공부 방법에 포인트라는 게 몇 개가 좀 있을까요? 1차에서? 저의 개인적인 1차 공부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실강으로 한번 듣고 복습 동영상 신청해서 한 번 듣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한 코스를 이제 3번을 들었고 저는 수업을 최대한 이제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짧고 굵게 공부한다 이제 전략으로 갔는데 처음에 저는 좀 다르게 기본 강의는 일단 한 번 빠르게 훑는다. 그리고 무조건 나는 문제를 푼다. 왜냐하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평가는 되게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다행히 그 2차에서 이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학원론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가져갈 수 있었고 또 실무를 했으니까 학원론의 계산 문제도 자동으로 얻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효과를 누렸고 특히 이번에 회계하기 어려웠잖아요. 풀 때 당시에는 떨어진 줄 알았어요. 어려워서? 네, 너무 어려워서 심지어 회계하기 1시간 넘게 썼는데도 문제가 끊임없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던 건 회계하기 어렵게 나온다는 말씀을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버렸던 파트 중에도 몇 개는 더 챙겨갔다. 그게 다행히 합격의 길로 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아마 내년에도 어렵다고 하셔서 조금 더 가져가되 근데 확실하게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다른 문제집이라든지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는 안 봤어요? 전혀? 한 1차는? 번도 본 적 없고 저는 파워패스에 있는 교재와 모의고사로만 공부했습니다. 저도 하우패스에서만 그냥 공부했습니다. 아, 그럼 다른 건 본 게 없다? 네, 본게 강의도 없었어요. 들은 게 없고? 네네, 전혀 없습니다. 그럼 2차 공부 방법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그 시리법 공부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게 한 2가지? 많으면 3가지 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는 김성학 평가사님과 김승현 평가사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일단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했던 거는 평가사님들의 수업 내용을 중요하다고 싶은 거를 포스트잇에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독서실 앞에 이제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중요하다고 싶은 개념들을 그런 식으로 외웠고 스터디 문제를 좀 많이 풀었고 기출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기출 문제를 너무 어려워가지고 손도 못 댈 것 같아서 그냥 스터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죠. 제가 뭐 남들보다 더 특출나게 더 많이 했던 거는 딱히 없던 것 같습니다. 이론은 시간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부분만 발췌독하는 식으로 해설서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론은 기본서를 계속 보고 스터디 문제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강론은 이제 실무 기준만 외우자 이런 전략으로 가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다 두 문자를 따서 외웠고, 의의 암기는 이제 연기 독종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의의 암기는 되게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제 시험 때는 이론의 전략을 양을 되게 많이 쓰자고 노력해서 내용은 되게 좀 부실해도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했고 시험 때는 19페이지를 채워가지고 다행히 이제 꽈락을 넘겼던 것 같습니다. Q는 가장 힘들었던 과목인데 문학환경 세트를 한 50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그냥 무한 암기를 했습니다. 스터디의 그 예시 답안들 위주로 정리를 해가지고 외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아무래도 글을 쓰는 게 좀 편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론 법규에서 고득점을 하자. 그리고 실무는 그냥 면과락을 하자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시험장에 볼 거 딱 하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스터디 3기랑 4기 파이널까지 쟁점이 되는 것만 따로 또 하나 만들기. 실무도 제가 이제 김상환 평가사님의 그런 책에 있는 목차 위주로 먼저 따고 스터디에서 나왔던 쟁점들로 살을 붙여서 계속 만들어갔고 이론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점에서 받았던 자료를 펀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내 서브다. 그래서 거기에 또 스터디 때 나왔던 것들을 다 파트별로 제가 나눠서 다 담아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규도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중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구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아무래도 개별법이 더 많이 나오는 추세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기 판례들 그리고 조문들을 되게 열심히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 딱 3개만 가져갔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많이 안 떨었어요. 실무 시험에서 1번을 50분 만에 풀고 1번에 집합 건물이 나왔는데 김상학 평가사님 기본 강의에서 이제 집합 건물 파트에서 26회 1번 문제를 주신 적이 있는데 처음에 80분 만에 40점짜리를 풀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좀 스피디하게 가시라고 이제 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틀리더라도 빠르게 넘어갔었고 2번, 3번을 보는 순간 내년에 한 번 더 봐야겠다 생각이 그럴 수 있죠. 들었고 네. 4번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김상학 평가사님 강조하시는 게 이제 최대한 그냥 결과를 편출하는 게 그나마 득점에 유리하다고 하셔가지고 좋은 점수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땠어요? 네, 저는 일단 시리법 3개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시험 칠 때. 먼저 제일 느꼈던 건 이론. 특히 3번의 실무는 제가 정비사 그 스터디 때 진짜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그냥 답만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랑 이런 것들을. 근데 거의 개발이 대제 이런 것도 다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되게 경우의 수를 많이 보여주면서 이론은 답을 작성하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답을 쓸 때도 최대한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서술했던 게 그나마 좀 그 해당 문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고 법규는 워낙 그렇게 크게 벗어난 논점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면 다 잘 받았을 것 같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실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무가 근데 원래 그렇게 주력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저한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깔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전략을 세우라는 말씀 많이 들었어서 수업 때 되게 스터디 때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처음에 받았을 때 1, 2, 3, 4를 다 보는데 2번 너무 내용 많고 3번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갔는데 이거 스터디 때 나왔던 일부 편입이다. 그리고 제가 그걸 외웠던 게 기억이 나서 이건 괜찮겠다. 그래서 1번 풀고 바로 4번 넘어간 다음에 2번이랑 3번을 풀어야 되는데 3번은 진짜 한 3분을 봐도 모르겠다. 이거는 버린다 생각하고 2번을 가서 그때 자세히 읽어보니 스터디에 나왔던 거다. 이게 진짜 느껴졌어요. 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쟁점에 대한 결론들, 이제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서술하는 게 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되게 중점을 두고 답안을 쓴 다음에 3번을 갔더니 진짜 5분도 안 남은 거예요. 남은 시간이? 네, 그래서 진짜 막 너무 급하게 내용을 봤는데 사실 진짜 목차만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독종을 우리가 연기부터 진행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점이 좋았다라든지 그런 거 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연기 독종이랑 독종 파이널 들었는데 그 아무것도 쓸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연기 독종을 시작하고 맨날 실무를 풀고 이론 의의 암기를 하고 법규의 이제 세트들을 강제로 이제 외우게 하는데 그게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스터디 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자료들을 저는 시험장까지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시는 조교님들이 계신데 피드백을 되게 잘해주시고 친한 형 누나들처럼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제가 진짜 효율적이고 시행착오 없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실제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어렵잖아요. 공부를 진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선생님들을 믿고 좀 자료만 봐도 진짜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되게 생각해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많이 느껴져서 진짜 감사하다 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자료들이 너무 다 딱 골라서 내주시는 게 너무 보여서 이제 그것만 착실히 따라간다면 부족함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와가지고 300점을 직접 써본다는 게 실전 감각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저는 필수적인 코스라고 생각하고요. 스터디에 있는 그 문제들과 예시 답안들이 팀장님들의 그 최신 트렌드를 담고 있고 시중에 있는 교재보다 더 이제 엄선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계속 봤었고요. 문제의 중요성도 되게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스터디 때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거는 답안 쓰기. 답안 쓰기. 네, 무조건 나는 책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책을 보고 쓴 적이 그리고 두 번째 전략 세우기.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특히 목차 짜는 시간 연습. 그거를 되게 열심히 했던 거. 그리고 답안을 첨삭받을 수 있다는 거. 제 답안을 누군가가 봐주고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잘 썼던 것 같은데 왜 점수는 안 나왔지?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겠으면 그냥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세 가지가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얘기해 주는 걸 잘했네요.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합격을 노리는 수험생들한테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시간이 좀 작더라도 그냥 꾸준히 가는 사람이 되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시간을 너무 과도하게 잡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 찍으셨던 분들은 거의 상반돼요, 지금. 그죠? 되게 신기한데, 지금, 승합평가사. 저는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냥 빨리 풀고 와서 공부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획을 짤 때 저는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이 1차가 언제다. 그럼 그 거꾸로 그 전 단계를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구체적인 플랜을 역순으로 세우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한 거 축하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